오늘은 전국시대 영지몰수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지를 누군가에 의해 몰수당한다는 것, 이것은 한 가문이 망해서 영주와 가신이 길가에 나앉는 것 이상의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루이스 프로이스가 저술했던 일본사라는 책에서 영지몰수의 실상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루이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 참전 중에 영지몰수를 당한 황당한 사건의 주인공인 오토모 요시무네의 가이에키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593년 4차 평양성 전투 중 조명연합군에 의해 포위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된 고니시 유키나가는 오토모 요시무네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토모 요시무네는 가신들을 통해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미 전사했다는 오보를 접하고 퇴각해버리는데요. 하지만 고니시 유키나가는 고전 끝에 자력으로 평양성 탈출에 성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토모 요시무네는 궁지에 몰린 아군을 버리고 도주한 모양새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경노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군메츠게라고 불리우는 감찰단을 조선으로 긴급 파견해서 상황을 파악하게 했고 결국 오토모 요시무네는 일본으로 소환당한 후에 영지를 몰수당하게 됩니다. 몰수된 영지는 일단 도요토미 직할령으로 편입되었고요. 영지 몰수를 당하게 되면서 오토모 요시무네는 즉각 다이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토모의 가신들은 중신에서 말단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영지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죠. 새롭게 영지를 접수하기 위해 들어왔던 무장들은 다수의 병력을 이끌고 분고지방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재산을 몰수하거나 농민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포르투갈 상인에게 팔기도 했던 것이죠. 루이스 프로이스는 영지 몰수 당시 분고지방에서 발생했던 혼란과 폭동 상황을 마치 지옥과도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지 접수가 끝난 후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새로운 영주로 부임하게 되었던 야마구치 겐반 오카미는 너무나도 비참했던 현지 실상을 지켜본 후 분고지방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마을과도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야마구치 겐반 오카미는 분고지방을 빠르게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오토모 멸망 시 혼란함 때문에 마을을 버렸던 자들은 하루빨리 돌아오라, 이전 전쟁 때문에 마을을 등졌던 백성들도 마을로 돌아오라, 주인 없는 경작지는 마을 전체가 책임지고 경작하라 등의 경문을 써붙이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영주 야마구치 겐반 오카미의 명령으로 땅의 생산력을 측정하는 검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검지장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을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이타군의 가타시마무라라는 마을에서는 81명의 주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사 결과 22명이 사라진 상태였고 마을 논밭의 황무지율은 50%에 달하고 있었다. 우에부치무라라는 마을에서는 황무지율이 44%에 달했다. 등등 굉장히 자세한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 편차는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분고지방 마을 주민의 30에서 40% 정도가 행방불명 상태였고 40에서 50%에 달하는 경작지가 황무지로 변해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히데요시에게까지 전달되었고 히데요시는 가미카타에서 활동하던 수상쩍은 음양사 100여 명을 잡아들여서 그들을 분고지방으로 보내게 되고 황무지로 남아있던 경작지에서 농민으로서 일을 하도록 강제하게 되죠. 히데요시는 1594년 교토, 사카이, 오사카에서 활동하던 음양사 127명을 잡아다가 오와리의 황무지로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음양사들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고지방에서 많은 주민들이 점령군의 약탈, 살인 행위를 피해 인접지방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반대로 분고지방 근처 다이묘들에게는 이렇게 흘러들어온 농민들이 큰 희소식이었습니다. 당시 분고지방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희고지방의 다이묘였던 가토 기요마사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분고지방을 탈출한 농민들이 희고지방 산속으로 숨어들어와 황무지를 개간하고 있다고 들었다. 잘된 일이다. 이들에게 식량을 보조해줘서 한 사람이라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해라. 반대로 혹시라도 우리 영지인 희고지방에서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분고지방으로 떠난 자가 있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라. 국경을 사이에 두고 몰수된 영지로부터 도망온 농민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넘쳐나는 황무지를 개간하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위해서 몰수된 영지로 흘러들어오는 농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와서도 영지 몰수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기는 경우, 막부의 법을 위반한 경우, 가문 내에서 심각한 소동이 발생한 경우, 반영 미수 행위, 막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다이묘들이 영지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막부의 수장인 쇼군을 아련하는 자리에서의 칼부림 또한 영지 몰수의 한 이유였는데요. 아사노 다크미노카미 나가노리가 에도성 안에서 키라 고즈노스케에게 와키자시를 휘두르며 얼굴에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주신구라로 불리웠던 사건의 시작이 바로 이 칼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아사노 나가노리는 바로 할복을 명받게 되고 아코번은 가이에끼를 당하면서 막부가 아코번 영지를 접수하게 되죠. 전국시대 말기의 난장판이었던 영지 몰수와는 다르게 에도시대의 영지 몰수는 막부로부터 관료가 파견되어 재산 정리, 번주 가문의 처리 방법을 협의하는 등 어느 정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행되었습니다. 다만 전국시대 영지몰수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한사츠라고 불리우던 번이 발행하던 채권이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에도시대 번들은 대규모 토목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카마치의 상인들이나 존인 등을 대상으로 한사츠, 즉 채권을 발행하곤 했었는데요. 가이에끼가 결정되면 이 채권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번이 발행한 채권 한사츠는 이러한 큰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회사의 주식과도 같겠죠. 이스라엘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이유를 빌미로 에도시대 도쿠가와 초기 3대 동안 가이에끼를 당한 다이묘는 무려 131명에 달했고 총 고쿠다카의 합은 1214만 8950석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시행되었던 영지몰수는 다이묘들이 영지를 이전하는 쿠니가에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쿠니가에 당사자가 되는 번에서는 비슷한 종류의 혼란이 발생하곤 했었는데요. 다른 번에서 이사는 왔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방을 못 빼주는 경우도 있었는가 하면 중병을 앓고 있는 관계로 못 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이에끼와 마찬가지로 번에서 발행한 채권인 한사츠를 소유하고 있던 채무자들은 한사스가 종이 쪼가리가 되기 전에 돈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반대로 번의 채무 담당자들은 선수치고 도망을 간다거나 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막부는 쿠니가에를 다이묘들의 재력과 군사력을 고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